몬테소리 하면서 답답하신 분들, 우리 집 아이는 안 되나 봐 하시는 분들, 사이다 같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몬테소리로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 몬테소리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몬테소리 학원이나 센터를 가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나요? 가정에서 도와줄 일은 뭐가 있나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나 요즘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센터 수업을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몬테소리 학원이나 센터는 일상생활 영역보다는 수영역, 언어 영역의 교구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몬테소리 학원을 보내는데 일상생활 영역은 전혀 없었고 실물을 가지고 하는 수학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도 보낼 때 일상생활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줘 하면서 보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우리가 이제 몬테소리 철학대로 키우는 이유가 뭐 덧셈을 배우고 뺄셈을 배우고 한글을 깨우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영역은 일상생활 영역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 영역이 잘 돼야 그 줄기를 타고 수유,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일상생활 영역은 이름대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하는 센터나 학원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바느질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아마 부모님들은 만족하시고 뭐 하는 거지?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거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센터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좀 들어오고 바로 또 좀 효과가 나타나는 수나 언어 영역의 교구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를 보내서에 나타나는 그 부족한 부분들 네네. 가정에서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요? 네, 가정에서 일상생활 영역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늘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태어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몬테소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태어나서 1년 정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쭉 몬테소리로 키우셨더라면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지도하나 보고 따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까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키우셨더라면 자기 맘대로 하기가 쉽고 엄마는 잘 해보려고 막 정성을 다해도 아이는 보기조차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너는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시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고 다 했다. 한다. 엄마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이런 행동들은 보지도 않는다. 네. 특히나 김쌤이 말없이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하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런 댓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 손 씻기 영상 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물 묻히고 손 세정대도 안 닦고 엄마 다 했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었냐면 누가 더 오래 손을 깨끗하게 씻나 게임을 해보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보다 더 오래 씻기 위해서 엄마의 행동을 좀 볼 거예요. 엄마가 어디까지 했지? 막 이렇게 보겠죠. 그럴 때 엄지도 닦고 손톱도 이렇게 네, 닦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손톱도 닦아야 되는구나, 엄지도 닦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몬테소리 하면 정해진 방법대로 그대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약간의 그 엄마의 그 지혜로움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양념을 좀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면 누가 더 오래 씹는지 볼까? 하면 그 한마디에 아이는 그렇죠. 엄마의 행동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김쌤이 그때 영상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네. 엄마의 설명이 없이 하라고 하니까 네. 아, 망했구나를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엄마만의 유도리 있는 방법으로 네. 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었는데 집에서 하는 정통 몬테소리 교육 0칼로리 장난감 0% 이렇게까지 환경을 해야만 몬테소리 교육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선생님에 의하면 아이의 일탈 행동을 줄이고 정상화에 가려면 조장된 유희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어요. 장난감 몇 칼로리 거의 금기시 여기십니다. 근데 아이는 일상교구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역할, 자동차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에는 아이에게 너무 혹독해 보이는데 몬테소리 흡수하는 정신 그런 책에서 아이들은 실제 작업을 더 좋아하고 그걸 함으로써 행복해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장난감과 책을 정리하고 단조롭게 해도 그 안에서 자동차 한 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교구 관심이 없어요. 라는 이제 너무 힘든 댓글을 주셨었어요. 네. 이렇게 사놨는데 애는 관심이 없으면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몬테소리가 100년도 넘은 교육이잖아요. 저희 학부 때는 몬테소리 교육 정말 한 권 이만하면 한쪽 나올까 말까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교육이다. 교구와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그림책. 그 아이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책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자동차와 같은 장난감을 안 주고 교구와 실제 물건을 준다고 해도 아이는 집 밖에만 나가도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고 저거 뭐지? 너무 신기한데?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관심이 당연히 생기고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자연적인 거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는 몬테소리랑 안 맞아 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통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을 때 자동차 모양의 펀치 뚫기 하시고요. 바느질 할 수 있고요. 자동차 바퀴에 물감 묻혀서 굴려보면서 자동차 바퀴에는 이런 모양이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들도 모두 다 몬테소리 활동이에요. 몬테소리가 바르게 앉아서 정해진 교구만으로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정통 몬테소리 원에서도 아이들의 흥미와 몬테소리 교구랑 연결하고 우리나라의 주제랑 몬테소리 교구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매치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게끔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세 한탄 같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100% 몬테소리 교육으로 집에서 실현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가족들이 장난감을 선물해 주실 때면 그때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나름 교구와 분리해 준다고 하는데 교구가 때론 장난감이 되고 아무리 정리를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실천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이분처럼 하시면 돼요. 몬테소리가 먼 테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잘 그 철학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하시다가 만 3세 기간 보내시면 됩니다. 만 3세가 되면 기간에 보내시면 가정에서 안 되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몬테소리로 답답하셨던 분들 해소되셨을 것 같은데요. 몬테소리 철학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어떨까? 너무 그 방법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